이번 순서는 영화계의 다양한 소식을 살펴보는 시간 무비 토크입니다. 시내 21의 장영엽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정말 전 세계 영화 팬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아카데미 시상식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와 관련한 영화 기획전이 하나 열린다고요? 네, 지금 말씀하셨듯이 제88회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국내에서는 영화 전문 채널을 통해서 29일 월요일부터 오전 10시에 생방송으로 방송이 될 예정인데요. 네. 광화문에 위치한 대표적인 예술영화관 시네큐브가 마침 3월 9일까지 올해 아카데미 시상식 최고의 그 화제작들을 모은 기획전을 열고 있어서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이름하여 2016 아카데미 화제작 열전인데요. 지금 현재 할리우드에서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작품들을 만나보시려면 이번 주말 시네큐브로 한번 나들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2016 아카데미 화제작 열전에서는 이 헐리우드 화제작들을 서울 도심에서 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정말 네.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특히나 이 시네큐브가 광화문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찾아가기 쉽거든요. 네, 그리고 맞습니다. 또 다양한 영화를 좋아하는 영화 팬들이 좋아하는 이 또 시네큐브 그리고 또 아카데미 기획전. 네. 시네큐브에서 진행되는 아카데미 기획전. 어떤 조합이 될지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네. 저희가 영상 준비했습니다. 보고 와서 계속 얘기 나누겠습니다. You're broken down and tired of living life on the merry-go-round. And you can't find a fighter, but I see. 나무주연상에 오른 에디 레드메인이 나와서 기대돼요. Mountains, we gon' walk it out and move. When I get chills at night, I feel it deep inside. Without you, yeah. Know how to satisfy, keeping the tempo right. Without you, yeah. Pictures in my mind on replay. I'm gonna touch the pain away. I know. 전 세계 영화 팬들이 가장 기대하는 축제인 아카데미 시상식 시즌을 맞이해서 시상식 주요 부문 후보에 오른 작품들을 한자리에 모아서 상영하는 기획전입니다. 사울의 아들이라는 작품으로 이제 지난해 부산영화제에서도 국내에서 프리미어 상영해서 화제를 모았던 작품으로 이번 아카데미 시상식 외국어 영화상 후보에 오른 작품이고요. 스포트라이트라는 작품도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등 이제 주요 부문 후보에 오른 화제작으로 눈여겨볼 만할 것 같습니다. 평소에 에디한테 되게 관심이 많아가지고 작년에도 아카데미상 탔고 이번에도 얼마만큼 연기를 잘할지 궁금해가지고 이 영화 꼭 보고 싶었는데 상영해서 친구들과 같이 보러 왔어요. 아카데미 후보에 오른 작품들을 또 한데 모여서 이것저것 이렇게 비교하면서 볼 수 있어서 그게 또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정말 이번 기획전에서는 스크린에서도 좀처럼 보기 힘든 영화들을 쉽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기자님, 근데 아무래도 올해 이 시상식은 주요 관건이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의 수상 여부가 아닌가 싶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디카프리오는 우리가 이렇게 관심 갖고 있는지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본인보다 우리가 더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초미의 관심사예요. 기자님이
유명인들보다 더 유명한 아카데미 후보작들 네. 몇 개 짚어주세요. 네, 방금 말씀하신 그 문제의 디카프리오가 바로 네. 이제 올해 나무주연상의 강력한 후보인데요. 시네큐브에서 열리는 이번 화제작 열전에서는 디카프리오가 주연을 맡은 영화죠. 레버넌트, 죽음에서 돌아온 자를 비롯해서 그와 더불어서 가장 강력한 나무주연상 후보로 손꼽히고 있는 에디 레드메인의 데니시걸 등 13편의 후보작들이 상영될 예정입니다. 네, 또 나무주연상 후보 못지않게 주목받는 게 매년 여우주연상 후보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번 기획전에서 여우주연상 후보작들도 볼 수가 있을까요? 네, 물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네. 이번 기획전에서는 실버라이닝 플레이북으로 오스카에서 기록을 세웠죠. 아카데미 최연소 여우주연상을 수상한 데 이어서 이번에 두 번째로 여우주연상을 노리고 있는 제니퍼 로렌스의 조이와 무비토크에서 제가 소개해드린 적도 있었는데요. 네. 여우주연상, 여우조연상의 그 두 부분의 후보에 사이좋게 오른 케이트 블란쳇과 루니 마라의 호연이 돋보이는 영화 캐롤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더불어서 지난해 큰 화제가 됐던 재개봉작 이터널 선샤인의 각본을 쓴 사람으로 유명한데요. 찰리 카우프만이 연출을 맡은 스톱 애니메이션 아노말리사와 홀로코스트에 관한 새로운 시선을 보여주는 영화죠. 라슬로 네메즈라는 헝가리 그 신인 감독의 영화 사울의 아들 등에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더 자세한 상영 시간표가 궁금하시다면 시네큐브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정말 이제 아카데미 시상식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수상작이 발표되기 전에 미리 또 가셔서 네. 미리 한번 영화 보시는 것도 꽤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은 신작 영화 소개해 주시는 코너입니다. 오늘은 어떤 작품 소개해 주시나요? 네, 이 영화의 기세가 정말 놀랍습니다. 큰 사이즈의 상업 영화가 아님에도 개봉 첫날부터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하면서 그 저력을 보여주고 있는 한국 영화가 있는데요. 네. 일본군 위안부로 그 끌려갔던 여성들의 사연을 다룬 영화 귀향입니다. 네, 정말 그렇지 않아도 지난 연말부터 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우리 사회의 뜨거운 이슈였었죠. 네. 저도 영화 포스터도 보고 또 예고편도 봤거든요. 저도요. 예, 정말 꽃답고 아름다울 나이에 우리 소녀들이 그 당시 겪었을 일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먹먹하고 많이 아픕니다. 네. 영화는 어떤 내용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네, 먼저 영화의 배경은 첫 번째 배경은 1943년입니다. 소녀 정민은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가는데요. 그녀와 마찬가지로 정말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갔던 그런 소녀들은 무지막지한 군합발에 짓밟히면서 일본군의 성노예가 됩니다. 끔찍한 삶 속에서도 소녀들은 존재 자체로 서로에게 위안이 되어주는데요. 그로부터 30여 년이 지난 1991년이 영화 속에서는 현재의 시간으로 그려집니다. 91년도에는 성폭행을 당해서 정신적으로 온전치 못한 은경이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무당의 신달로 지내다가 과거 위안소에서 지냈던 영옥을 만난 은경은 위안부 여인들의 넋을 고향으로 데려올 시킹굿을 준비합니다. 네, 그렇군요. 1943년 그리고 1991년 이 두 시간대를 교차하면서 좀 진행하는 영화인 것 같은데 이렇게 독특한 방식을 선택해서 연출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각자가 처한 그런 상황과 또 받은 상처는 좀 다르지만 네. 한국 사회에서 언젠가 남성의 그 폭력에 질밟혔던 그런 여성들이 은경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서로 연대를 한다는 점이 영화 귀향에 주목할 만한 관전 포인트입니다. 네. 일본군 성노예자 성노예 피해자 할머니들이 되시는 나눔의 집에서 봉사활동을 하러 갔던 조정래 감독은 그곳에서 만난 강일출 할머니의 실화를 듣고 소녀들을 치유하는 건 오직 소녀들만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긴 제사를 치러내듯 이 영화를 마무리하고 싶었다는 조정래 감독의 말처럼 영화는 은경의 정성스러운 몸짓을 통해 고통스러운 생을 살아냈던 소녀들의 넋을 부르는 연기를 펼쳐 보입니다. 네. 네. 저는 아직 이 영화 못 봤거든요. 용기가 안 나죠. 아, 네. 네.
꼭 보긴 볼 겁니다. 예, 근데 영화 장면 하나하나가 참 이렇게 먹먹하고 뭐랄까요, 좀 묵직한 울림을 준다고 할까요? 네. 그런 느낌이에요. 저는 이 영화에서 특히 인상적이었던 점이 모두가 엄숙하게 그 이제 은경이 그 벌이는 구판을 지켜보는 가운데 일본군 귀신들이 군중 사이사이에 서 있는 모습이 영화에 나오거든요. 네. 이들이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 사이에서 서서 누군가를 그 비웃고 있는 표정을 짓고 있는데 이 광경은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이슈가 지금의 한국 사회 안에서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그리고 또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 같습니다. 네, 씻긴 곳이라는 자체가 상처받은 영혼들을 위로하는 그런 자리인 것 같은데, 그 위로하는 자리에서 섬뜩하게 일본군들의 이미지가 보인다는 것, 이것도 참 독특한 연출 방식인 것 같은데요. 그만큼 이 위안부 이슈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영화인 것 같습니다. 영화 귀향 소개해 주셨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소개해 주실 것도 한국 영화라고요? 네, 다음 작품은 공유 씨와 전도연 씨가 남자와 여자로 만나서 화제가 된 멜로 영화입니다. 이윤기 감독의 신작 남과 여 소개해드려 합니다. 네, 이름만 들어도 기대가 되는 두 배우인데요. 전도연 씨, 그리고 제가 참 좋아하는 공유 씨. 네. 두 분이 예전에 같은 작품에서 호흡을 맞춘 적이 있는지 좀 모르겠는데요. 두 사람의 케미가 일단 좀 궁금해집니다. 줄거리가 어떻게 될까요? 네, 두 남녀가 주인공입니다. 누군가에게 표현을 하는 것이 서툰 남자 기용과 좀처럼 속내를 드러내지 않는 여자 상민이 그들입니다. 정서장애 아이를 둔 두 남녀는 핀란드 국제학교 캠핑장에서 우연히 만나게 되는데요. 핀란드의 폭설로 발길이 묶인 이들은 이튿날 숲속 산장에서 마음이 이끄는 대로 몸을 맡깁니다. 그렇게 뜨겁게 불타오른 뒤에 서울로 돌아간 두 사람은 다시 일상의 공간에서 재회하게 되는데요. 문득 기용이 나타나자 상민은 내밀한 관능의 동요를 겪게 됩니다. 네. 자, 이런 낯선 곳에서의 이런 일들, 네. 그냥 이런 로맨스 판타지죠. 네, 그렇긴 혼자 하네요. 여행을 가는 것도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근데 이게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어떻게 이어지느냐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예, 이 영화가 바로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고 제작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관전 포인트 어디 있을까요? 네, 숲과 호수의 눈은 이 영화의 기본적인 정서를 완성하는 요소입니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나게 되는 그 핀란드의 이국적인 풍경은 현실의 굴레를 벗어날 수 있는 환상적 무대를 마련하고요. 네. 또 눈시리게 펼쳐진 설원은 이들이 품은 내면의 그런 쓸쓸함을 시각적으로 처연하게 펼쳐내고 있습니다. 아이와 가족과 같은 이런 윤리적인 올가미에 보이지 않게 묶여있는 두 남녀는 너무도 고독하게 살아왔기에 이제 이렇게 새롭게 자신의 인생에 다가온 그 공허함을 채워줄 수 있는 서로에게서 좀처럼 벗어날 수 없는데요. 고요한 마음의 흔들림을 따라가는 남과 여는 아름다운 음악과 과하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연출된 공간들을 통해 오롯이 남자와 여자의 마음에 집중하게 하는 멜로 영화입니다. 이윤기 감독의 기품 있는 이 신작 영화는 지금처럼 시린 날씨에 너무도 잘 어울리는 그런 애잔한 멜로드라마 영화인 것 같습니다. 네, 들으면 들을수록 정말 배경과 상황이 관계를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동안 심리 묘사에 탁월한 감각을 보여온 이윤기 감독, 그리고 전도연 씨, 공유 씨, 이 두 배우의 앙상블 만이라는 것만으로도 기대가 되는데요. 이 겨울이 가기 전에 꼭 한번 봐야 할 영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시내 21의 장영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